이번 시간에는 해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 함수는 저번에 전자서명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 나왔었죠. 이 해시 함수가 필요한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해시 함수를 만들 때 해시 함수가 가져야 되는 특성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표적인 해시 알고리즘인 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시 함수의 필요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간에 배운 전자서명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매우 긴 경우 전자서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명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매우 길게 되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블록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x1, x2, x3 이렇게 n번째 블록 이렇게 xn으로 나눠서 각각을 이렇게 개인 키로 서명해서 서명 만들고, 개인 키를 이용해서 서명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서명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블록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전자서명도 서명이죠. 우리가 문서에 서명을 할 때 한 장이면 맨 마지막 부분에만 서명을 하면 되지만 여러 장이라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서명을 하려면 귀찮겠죠. 이 전자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 이 각각마다 서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서명을 계산하는데, 서명을 생성하는데 이 알고리즘들을 각각 모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수기로 서명을 일일이 할 때마다 힘이 드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마다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이 서명은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이 메시지 x1, x2, x3, xn 이것들 외에 부수적으로 이 서명들, 이들에 대한 서명들 s1, s2, s3, sn 얘네들을 더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 인터넷 등의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할 때 서명이 추가시켜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달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걸 각각 나눠서 서명을 하게 되니까 이 공격자는 이 일부 서명만 가지고서 또 공격에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 메시지들의 서로 연결 관계가 지금 이 그림 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계산적인 그리고 통신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양이 늘어난다는 통신적인 오버헤드 그리고 안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메시지를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압축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서 이 전체 메시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작은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온 결과는 서명은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압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전자서명 프로토콜을 살펴보면 밥이 앨리스한테 서명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선 서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 우선 공개키부터 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공개키 쌍을 만들어서 개인키, 프라이빗키, 우선 PRK로 나타냈고 이와 쌍이 되는 공개키, 퍼블릭키는 PUK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공개키만 이렇게 미리 전달해둔 상태에서 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 X가 있으면 이 X를 H로 표현한 이러한 해시 함수를 거쳐서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만 아까 만들었던 개인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S와 메시지 X를 보내게 되죠. 그럼 받는 측 앨리스는 똑같이 X를 해싱을 해서 해시된 값을 만들고 이 값과 아까 받은 서명 그리고
미리 받아놨던 이 공개키를 넣어서 이 서명이 맞는지 틀린지, 유효한 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싱하는 과정이 더 추가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해싱 과정을 통해서 이 메시지 일일이 블록으로 나눠서 각각 할 필요 없이 이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매우 짧은 길이의 값으로 압축한 이후에 그 값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을 만들고 또 검증을 할 때 또 사용되게 됩니다. 자, 앞선 과정에서는 해시 함수를 이용한 해싱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는 이렇게 hx에서 이 x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싱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메시지 x가 매우 긴 경우에는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거를 블록으로 나뉘어서 반복적으로 이 해싱 함수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이 메시지 x가 있을 때 이 메시지 x의 i번째 메시지 블록을 xi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x1, 첫 번째 블록인 x1,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인 x2, 세 번째 블록인 x3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입력받은 이 메시지 블록은 여기 gi-c라고 하는 것과 섞여서 데이터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gi1은 이 해싱 함수의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i번째 xi를 처리할 때에는 그 직전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이 해싱 함수를 돌리면 새롭게 egi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새로운 블럭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 합니다. 여기서 이 스탑 표시로 한 거는 뭐 딱 곱셈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요 xi와 gi-1이 섞이는 연산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섞이는 연산은 이 해싱 알고리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g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 해시 결과값은 다이제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 다이제스트 g 값을 가지고 서명 생성 알고리즘을 돌리면 서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해시 함수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예시에서는 이 해시 함수를 돌리는 입력이 긴 메시지도 있고 짧은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때 이 입력 메시지가 길든 짧든 해싱을 수행한 결과물 지금 보면 길이가 똑같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글자 아래에 있는 것도 8글자 지금 보면 숫자와 A, F 이렇게 섞인 거 보면 얘는 16진수를 나타냅니다. 16진수 8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4비트라서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지금 32빗 데이터로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길든 짧든 지금 요 해시 함수는 결과를 32빗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메시지가 길면 앞서 봤던 것처럼 요 해싱하는 요 과정이 그만큼 반복 횟수가 여러 번 수행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해싱 돌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 피드백으로 넣으면서 요 새로운 블록을 섞어서 다시 수행시키고 다시 피드백하면서 요 마지막 블록을 다시 넣으면서 해싱을 돌리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 횟수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다이제스트 값은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길이가 길든 짧든 이 결과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서명 생성할 때 이 점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보면 입력 길이가 달라져도 출력값, 다이제스트의 길이는 동일하다. 이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I'm not a crook이 있고 I'm not a cook이 있죠. 보면 글자가 R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해시값이 살짝만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확 달라졌죠. 그래서 입력이 조금만 바뀌어도 출력값은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까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입력 길이가 달라져도 출력 길이는 일정하다. 그리고 입력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출력이 크게 변한다. 이 특징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자서명 등에서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해시 함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해시 함수는 이 세 가지 보안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시 값, 다이제스트 값을 할 때 이로부터 원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값은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해시값과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또 다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이 알고 있는 정보, 파란색이 모르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 x1과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또 다른 메시지 x2를 찾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Second Preimage Resistance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특성은 서로 같은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입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값이 다른데 해시한 그 결과 다이제스트 값이 같은 것을 콜리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콜리전을 발생시키는 두 입력을 찾기 어려운 성질을 콜리전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보면 이 두 번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우선 x1의 주어지고서 이 x1과 같은 해시 결과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x2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콜리전이 발생하는 서로 다른 두 입력 쌍만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훨씬 더 확률상 찾아내기가 더 쉽습니다. 자, 이거를 비유를 시켜보면 한 반에 이 두 번째는 나와 같은 생애를 갖는 학생이 있을 확률을 찾는 것이고 얘는 서로 같은 생애를 갖는 학생들이 존재할 확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 이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였죠. 자,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일반형성을 갖는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이미지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함수에 대해서 배울 때 요 x에 있는 어떤 값들을 이렇게 매핑해가는 이런 함수 관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때 오히려 얘를 할 때 이 값이 나오는 요 x 값을 얘네들을 프리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y 값에서 x 값을 찾는 y에 대응되는 x 값을 프리이미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 프리이미지 레지스턴스란 거는 y로부터 x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그냥 간단하게 비슷한 말로 표현하면 그냥 일반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주어졌을 때 이로부터 해시한 결과 이 다이제스트 값을 계산하는 거는 계산은 쉬워요. 이 계산은 쉬운데 그 해시의 역계산은 이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것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계산량이 워낙 많아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상 그냥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한다고 예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는 계산이 쉽지만 그 역은 계산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일반형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반형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취약성이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공격 예시를 살펴보면 우선 주어진 상황은 이래요. 우선
메시지 X가 있는데 이거를 암호화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X에 대한 전자 서명을 함께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정보가 여기 평문을 암호화한 암호문 Y와 그리고 요 Y 굳이 암호화를 한 다음에 서명을 보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평문 자체에 대해서 해싱을 하고서 이 서명을 생성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RSA 전자서명이기 때문에 RSA 전자서명은 지수연산인데 전자서명이니까 개인 키를 지수연산으로 지수로 사용해서 지수연산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X에 대한 암호화에서 암호문 Y 그리고 X를 해싱한 다음에 전자서명을 생성해서 이 S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암호화는 이 대칭키 암호화를 했든 이 암호화 자체도 RSA 암호화를 했든 상관없어요. 암호화 이때 사용된 암호화 방법은 굳이 상관없는 거고 이때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냐면 요 받은 서명으로부터 요 서명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 개인키 D와 대응되는 한 쌍으로 같이 생성됐던 요 공개키 E를 이용을 해서 이 지수연산을 하면 요 G가 만들어져요. 요 G가 뭐냐면 HX를 한 값이죠. 그러면 이 송신자 측에서는 요 Y를 복호화해서 X를 구한 다음에 다시 그에 대한 해싱한 HX를 구해서 걔랑 요 G랑 비교함으로써 서명이 유한지 안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요 G가 이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전달됐으면 이 G가 HX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일반형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G는 HX이기 때문에 G로부터 H 그의 역함수 이 해싱의 역을 구해서 X를 복원해내는 것이 가능해요. 분명히 우리는 X 값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Y를 보냈어요. 그리고 평문에 대해서 전자서명은 평문을 해싱한 다음에 전자서명을 만들었는데 이 전자서명을 복원해서 이 해시된 값, 이 다이제스트 값으로부터 이 평문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암호한 게 전혀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 S로부터 다이제스트 값을 얻어내고 이 다이제스트 값으로부터 다시 평문 X를 얻어냄으로써 굳이 암호화해서 보냈던 평문이 노출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때 전자서명 보낼 때 X를 해싱하는 게 아니라 뭐 Y를 해싱해서 보냈다든가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요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이러한 공격 사항이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공격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러한 공격과 같이 이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 이 두 가지 특성, 요 세컨 프리미지 레지스턴스와 콜리전 레지스턴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설명할 때 충돌 방지라고 둘 다 불러요. 근데 부르는 게 조금 다른데 이와 관련해서 이 충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 생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 X는 각각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G는 생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단하게 2월 28일 윤달은 뺐어요. 그럼 H는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생일을 매핑하는 관계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X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생일은 HX 이게 G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돌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바로 충돌인 거예요. 자, 사람 수가 적으면 지금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지 이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될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요 생일 1년에 365일이죠. 그 365일보다 더 많은 사람 366명 이상이 있으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10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일이 퍼지더라도 이 G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 원소의 개수가 365인데 이 X가 원소의 개수가 366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같은 곳을 가리킬 수밖에 없게 되죠. 같은 날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러한 충돌이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차악의 경우라도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죠. 이 해시함수, 암호에서 사용되는 해시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로 다른 두 값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제스트 값이 같은 것이 바로 충돌이고, 이 다이제스트 값은 보통 고정된 길이, 보통 한 128, 160, 256빛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값을 갖고 그에 반해 x는 짧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이 g에 비해서 훨씬 커요. 따라서 충돌은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 자, 다음은 그럼 366명 이상이 아니라 그보다 적을 때 이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을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X명이 있는데 이 X명이 나도 포함이 됐어요. 근데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사람이 있는 확률보다 이 다른 사람 모두 다를 확률을 따져보는 게 더 쉬우니까 그걸 따져보면 내가 만약에 1월 1일인데 다른 사람이 나와 생일이 다 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월 1일 제외한 나머지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럼 이 생일값을 이 중에서 하나의 생일값을 갖는다는 것은 365일 중에 1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 중에서 생일을 가지면 되겠죠. 근데 X명이 있으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러한 확률로 생일값을 갖는 거니까 이거를 X-1승을 하면 모든 사람이 나와 생일이 다를 확률이죠. 그게 바로 이거고, 그럼 나와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이 구한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X명이 있을 때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1 빼기 365분의 364의 X-1승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해요. 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X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나와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X명 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에요. 자, 얘도 이 같은 사람의 X 확률을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의 생일이 다 X명의 모든 사람이 서로 다 다른 생일을 가질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는 게 더 쉽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생일이 다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사람들이 순서대로 자기 생일을 얘기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365일 중에 자신의 생일 365일 중에 그 생일을 그냥 얘기해도 거리낌이 없겠죠. 그러니까 365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생일이 모두 다 다른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 중에 자기 생일이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또 363일 중에 자기 생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각자 이러한 상황을 확률로 나타내면 첫 번째 사람은 365 중에 365, 두 번째 사람은 365일 중에 첫 번째 사람의 생일 제한 364 중에 골라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은 365일 중에서 앞에 두 사람의 생일 제외한 363일 중에서 골라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계속 분자가 1씩 감소하게 돼요. 근데 얘는 1이니까 분자 부모가 같죠? 그럼 무시하고 X명이 있는데 지금 이게 X개가 되겠죠? 요 항들이 첫 번째 거 제외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X만 쓸 개가 있는데 얘도 지금 X만 쓸 개 있다는 거는 곱하는 요 개수가 똑같은 거죠. 근데 보면 시작값이 얘는 365 중에 364에서 동일한 값을 X만 쓸 번 곱하기지만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얘는 같지만 그 다음 거는 363, 그 다음에 362 해서 이 분자 부분이 계속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1이고 그냥 무시하고
그럼 얘 붉은색과 초록색을 비교하면 초록색 값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 x가 크면 클수록 얘는 분자가 계속 줄어드니까 더 작아지게 돼요. 그 말은즉슨 더 작은 값을 빼니까 똑같은 1에서 더 작은 값을 빼니까 이 전체 확률은 뭐가 더 크겠어요? 초록색이 더 커지게 되겠죠. 즉 얘가 얘보다 더 작으니까 1에서 더 작은 걸 뺐으니까 이 전체 확률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23명, 한 반에 23명만 있어도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거의 반이에요. 50%나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확률이 더 높냐, 어느 경우가 더 쉽게 발생하냐, 아래에 있는 게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요 생일을 이용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여기서 충돌 방지라는 거는 충돌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 생일이 같은 사람이 바로 충돌인 거죠. 이 생일이 같은 사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찾기 어렵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자체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때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기 어렵도록 하는 거.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해시는 x값이 이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는 x2, 그러니까 x1이 고정됐을 때 x2를 찾거나 아니면 이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값 x1, x2를 쌍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충돌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지금 보면 자, 이 생일 애쉬를 보면 얘가 훨씬 더 쉽게 발생한다고 했었죠? 확률이 더 높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더 쉬운 상황인 얘까지 이러한 상황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기 어렵도록 하는 즉 충돌 방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겠죠? 훨씬 더 강한 방지가 돼요. 그래서 이 x1이 고정됐을 때 x2 찾기 어렵도록 하는 게 약한 충돌 방지. 그리고 x1 할 때 x2 찾는 것보다 더 쉬운 서로 다이제스트 값이 같은 x1, x2 쌍 찾는 것까지 방어하는 것이 강한 충돌 방지예요. 이때 약한과 강한은 충돌이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라 더 쉬운 충돌까지 방지한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방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약한 x1 고정됐을 때 x2 찾는 거를 어렵게 하는 걸 약한 충돌 방지, 그냥 같은 다이제스트 값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입력값 쌍을 찾는 것을 강한 충돌 방지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럼 이런 해시 함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서명 등에 사용되는 이런 암호에서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블록 암호 기반 그리고 그냥 해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해시 함수가 있어요. 이 블록 암호 기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칭 암호 중에 블록 단위로 수행하는 뭐 DS나 AS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었죠. 그래서 이 메시지 길이가 길면 이 메시지를 블록 단위로 나뉘어서 다양한 블록 모드를 이용해서 암호화 또는 복화가 수행된다고 한 바 있었어요. 이때 이 블록 암호를 이용해서 이 해시처럼 동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각 블록을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는데 이 암호한 결과를 다음 블록을 암호할 때 섞는 거예요. 체이닝을 시키는 거죠. 체이닝을 시켜서 계속 암호화를 하는데 각 블록이 암호화된 그 결과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 이렇게 체이닝을 시켜서 쭉 연결시키면서 암호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 블록 있죠. 이 마지막 블록에 대한 암호문 결과만 다이제스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블록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각각 암호화를 하는데 이 결과 암호문이 있겠죠? 근데 이 암호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암호문은 그냥 옆으로 넘겨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화 뭐 여기다 하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다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든지.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되도록.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 값만 다이제스트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인이 하는 이 블록 모드가 뭐가 있었냐면 이 CBC 모드가 있었어요. CBC 모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았죠. 각 블록을 암호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있죠. 그거를 이전 블록의 결과물과 익스클루시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대로. 근데 이때는 암호한다고 하긴 했지만 요 각각 블록에 들어가는 키값 있죠. 근데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요 체이닝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누적시켜서 하나의 값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요 k나 그리고 맨 처음 블록은 여기서 와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가 되는 여기가 없죠. 첫 블록이니까. 그래서 첫 블록에는 여기는 이니셜 벡터, 여기는 이전 블록의 결과, 얘도 이전 블록의 결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블록 암호를 이용한 해시 방법입니다. 이건 한 가지 예시고, 근데 체이닝이 이전 블록의 결과가 이쪽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되고, 이렇게 체이닝이 됐지만, 체이닝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록 암호를 사용하는데, 각각을 암호한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체인시켜서 다음 블록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요 값만 다이제스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S나 DS를 블록 모드 사용해서 그냥 해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지금 본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전용 해시 함수를 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해시 알고리즘은 MD4 계열 해시 함수로 예전에 나온 MD4라고 하는 해시 함수가 있었고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갖는 MD5, 그 다음에 샤1, 샤2라고 하는 해시 함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샤2가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샤2를 대체하는 이 샤3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뀔 수는 없고 이미 기존에 이러한 샤1의 샤2 등을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호환성 문제 등에 의해서 호환성과 그리고 최근에 막 나온 알고리즘은 물론 다양한 논문들에 의해서 안정성이 분석되긴 했지만 실제 사용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 사용되면서 안정성이 검증됐냐 이런 거나 뭐 호환성 문제 등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샤2 특히 이 샤2는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샤3로 이제 넘어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샤2는 여기 구분이 더 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 샤2라고 하는 알고리즘 내에 샤2, 4, 2, 5, 6, 3, 8, 4, 5, 1, 2라고 하는 것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샤2, 5, 6이 많이 또 사용되죠. 그래서 이 길이는 뭘 따냐면 이 해시한 결과값, 이 다이제스트의 길이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MD5는 128빗, 그 다음에 샤1은 160빗, 샤2는 224빗부터 512빗의 다이제스트 길이를 갖고 그리고 얘는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얘네는 512빗씩 잘라서 해시 함수에 넣고 해싱을 하고 그 다음에 512빗을 또 넣고 해싱하고 계속 반복하고 최종적으로 값이 하나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값, 이 다이제스트의 길이가 이렇게 된 거죠. 얘네는 512빗씩 대신에 1024빗씩 끊어서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각각 이 블럭에 대해서 내부에서 어떤 연산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반복 횟수가 뭐 DS나 AS도 입력값 들어오면 연산 간단하게 한 번만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거 암호화 복호하는 과정에서 특정 라운드 동안 막 돌죠. 해시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각 블록에 대해서 정해진 라운드만큼 뭐 어떠한 규칙적인 연산을 반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이 일방향성 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충돌 방지 등을 위해서 이 성능 가정이 수행되는 거죠. 이 라운드 동안. 그래서 이 라운드 숫자가 충분해야 역계산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요 MD5 같은 경우는 요 충돌에 대한 취약성이 발견됐고, 샤1도 전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일부 빛을 역으로 찾는 것이, 역으로 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공격이 좀 일부 됐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서 취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샤1은 안전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샤2는 아직까지는 샤1처럼 일부 빛이 깨진 그런 것도 아직 발생하진 않았어요. 아직 그런 사례는 나오진 않았지만 샤2가 샤1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샤2도 그럼 샤1처럼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게 돼서 아예 샤1, 샤2와는 다른 안전 새로운 구조의 해시, 암호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공모가 시작돼서 아예 샤3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됐죠. 하지만 이 샤3까지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샤1, 샤2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샤1, 샤2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시큐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즉 보안에 사용되는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의미죠. 사실 이 해시는 이 단방향, 일반향 함수를 나타내는 그냥 용어예요. 근데 지금 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전자서명 등의 보안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해시 함수나 해시 알고리즘은 그냥 단방향 함수로서 그 운영체제 등에서도 아마 이 개념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하는데, 어떤 함수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 보면 지금 x에서 y로 매핑을 하고 있죠. 근데 x의 범위가 y보다 더 클 때 n개에서 m개로 매핑을 하는데 n이 m보다 훨씬 큰 관계에 있을 때 이 매핑 관계를 해시로 많이 나타내게 되죠. 당연히 m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점이 한 점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2개 이상의 점이 한 점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히 역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해시라는 것은 그 단방향 함수를 나타낼 때 해시라고 많이 나타내고, 지금 우리 제 수업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보안과 관련된 해시 알고리즘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샤는 미국에서 1993년도에 처음으로 설계됐고, 이 샤1과 샤2가 미국 국가 표준으로 TIPS PUB 180-2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문서를 보면 샤1과 샤2에 대한 명세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샤1은 512 메시지 블록을,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면 512bit씩 잘라서 각각을 블록으로 해서 입력을 받아서 해싱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160bit 다이제스트 하나를 내보내게 돼요. 그 다음 샤2는 512bit 또는 1024bit씩 메시지를 끊어서 각각을 블록으로 해서 해싱을 해서 다양한 길이의 다이제스트 값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 길이에 따라서 아까 샤 24, 256, 384, 512로 나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샤 256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이번 시간에서도 이 샤 256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샤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먼저 이 메시지 입력 형식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선 샤1하고 샤 256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긴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512bit씩 끊어서 이 블록으로 만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512bit은 M0, 그 다음 512bit은 M1,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각 블록에 대해서 해싱을
요 샤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M0에 대해서 그 샤 알고리즘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연이어서 그 다음 블록을 또 첫 번째 블록이 나온 결과에다가 요 M2를 더 연달아서 더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연이어서 계속 해싱을 수행을 해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맨 마지막 블록이 512bt이 아니라 512보다 더 작을 수가 있겠죠. 이 메시지가 항상 512의 배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맨 마지막 bit이 512bit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패딩이라는 걸 해요. 패딩은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맨 앞에는 1이고 그 다음은 0으로 채운 거예요. 00000000. 근데 컴퓨터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하죠. 8비트씩 묶은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해요. 그럼 얘네들을 바이트로 표현을 해보면 보통 이진수를 바이트로 표현할 때에는 16진수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럼 1, 0, 0, 0, 0, 0, 0, 0 요 8빛 얘는 16진수로 표현하면 0x80이에요. 그 다음에는 0000으로 채워지는 얘는 그냥 0x 그냥 00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x80 그 다음에 00으로 이루어진 바이트들로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래서 딱 얘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 메시지들 있죠. 메시지들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빗 단위 길이를 또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64비트만큼 길이 정보를 할당해서 길이 정보를 또 나타내게 되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패딩 부분은 얘는 무조건 적어도 한 바이트는 잡아먹어야 돼요. 자, 요 메시지 길이는 64비트로 나타내요. 64비트는 얘는 8바이트예요. 그래서 총 9바이트는 요 패딩과 메시지기를 나타내는데 필요해요. 빛으로는 요 72빛만큼 필요하죠. 그러면 요 맨 마지막 얘가 가질 수 있는 길이는 어느 정도냐면 440빛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블록의 길이는 510인데 요 패딩과 메시지 길이의 72빛은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정작 요 메시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440빛이에요. 근데 요 맨 마지막 블록이 512빛보다 작은 요 마지막 블록이 440빛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죠. 440빛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0x80 요걸로 다 채우고 나머지를 또 랜으로 채우면 돼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블록이 440빛을 넘어버려요.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블록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얘네 말고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두 블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은 메시지만 나타내고 440빛보다 큰 메시지 440빛보다 크지만 512빛보다 작은 마지막 메시지와 나머지는 0x80000 요걸로 채우고 그 다음 두 번째 블록은 그냥 0으로 다 채워져 있고 마지막에 64빛만 길을 나타내는 요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요 패딩하고 요 길이하고 요 마지막 블록 얘는 요렇게 해서 무조건 한 블록이 아니라 이렇게 두 블록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요 메시지가 좀 짧은 편이었으면 이렇게 한 블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샤를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샤 알고리즘보다 이거 패딩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512bt씩 쪼개다가 요 맨 마지막 얘가 440빛보다 더 길다. 그런 메시지에 요 패딩의 일부분 0x80 해서 0으로 끝난 얘로 채우고 즉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한 블록 되고 그 나머지 0으로만 시작하는 얘야 요 메시지 길이까지 해서 두 번째 블록 하면 돼요. 만약에 440빛보다 더 짧다 얘가 그러면 이거 전체가 그냥 한 블록이 되면 돼요. 메시지 0x80050 그 다음에 길이 정보. 그래서 패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규칙 440빛 초과냐 440빛 이하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메시지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각 알고리즘 샤1과 샤256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샤1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시지를 512b씩 끊어서 요 해싱을 하는데, 요 최종적으로는 160비트의 해시 결과, 요 다이제스트 값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요 P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그 데이터를 보통 32빗 단위로 처리를 하죠. 그래서 요 160을 32로 나누어 보면 5가 돼요. 그래서 32빗 데이터 5개를 이용해서 요 다이제스트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 32빗 데이터 5개로 구성된 중간 결과값을 나타내는 게가 있어요. 그 값을 초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미리 정해진 값이 있어요. 지금 보면 A, B, C, D, E 얘는 32빗 데이터예요. 보통 여러분들 C 등에서 얘네들 선언할 때 어떻게 하냐면 unsigned int로 얘네들을 각각 선언을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16진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얘는 미리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샤1으로 요 다이제스트를 나타내는 요 A, B, C, D, E에 맨 처음에 요 5개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그러니까 그 표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512b씩 처리하기 전에 우선 요 5개 32빗 데이터를 요 값으로 초기화를 먼저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각 블록에 대해서 지금 이게 i번째 블록을 뜻해요. 512bc라고 했죠? 그럼 얘는 32 곱하기 16이 돼요. 그래서 요 512bit을 32bit씩 끊어서 맨 왼쪽에 있는 거를 W0, 그 다음에 W1, 2, 3, 4에서 맨 마지막은 W15까지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장해요. 그래서 W79까지. 그래서 이게 그 가정이에요. 15까지만 했으니까 W16부터 79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W79까지 이 포문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때 W0부터 W15까지 그리고 요 부분을 통해서 W16부터 W79까지 즉 W0부터 79까지 총 80개의 W 값을 얻었죠.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 아까 A, B, C, D, E라고 하는 32빗 5개의 값을 초기화했었어요. 그래서 요 5개의 값과 요 80개의 W 값 그리고 KT라고 하는 또 값이 있어요. 얘는 또 상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로테이션 FT 또 로테이션 이런 연산을 하면서 계속 A, B, C, D, E를 계속 새롭게 계산을 해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포문이 다 끝나면 아까 맨 처음에 A, B, C, D를 초기화 시켰던 값 있죠? 그 값을 요 반복을 통해서 계산된 A, B, C, D에 각각 값을 다시 또 더해요. 그럼 요 H 값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 FT와 FT에 대한 값들 그리고 요 KT에 대한 값들이 미리 정해졌어요. 그리고 FT에서도 보면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에 대해서도 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W 확장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시지가 들어오면 W0부터 15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W16 같은 경우는 T에다가 16을 대입해보면 16 대입해보면 여긴 13 얘는 8, 얘는 2, 얘는 0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W0, 2, 8, 13을 얘는 이스퀄 15예요. 이스퀄 15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시킨다는 거는 만약 4개의 빛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로테이션 시킨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각각은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 AS에서 그 로테이트, 시프트로 했었죠? 그때 로테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하고 로테이션해서 이게 16번째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W17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얘 가지고서 익스클루시브 하고 또 로테이션.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얘 가지고서 또 또 익스클루시브 하고 로테이션해서 또 W17에 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C로 짤 때에는 unsigned int형으로 이 W를 크기를 80개로 선언한 다음에 W0부터 W15까지는 입력된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요 포문대로 동작을 시키면서 W17부터 W79까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대로 익스클루시브 하고 로테이션 해서 결과를 집어넣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80개로 확장한 이 W 값을 요 A, B, C, D에 섞어요. 요 포문을 요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게 오른쪽 편에 있어요. 지금 살펴보면 B, C, D는 FT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FT는 우리가 지금 보면 0에서 79, 80라운드 동안 도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20라운드 동안은 요 CH라고 하는 거. 근데 요 CH는 X하고 Y는 AND하고, 지금 이 기호는 AND예요. 그 다음에 X하고 G하고는 AND를 하는데, 여기 보면 요 바가 있죠? 요건 X를 not 한 다음에 G하고 AND를 한다는 거예요. 요때 AND는 AND하고 not 할 때에는 각 빛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각각이 32bit이기 때문에 요 X랑 Y랑 AND 한다는 거는 X를 나타내는 32bit이 있어요. Y를 나타내는 32bit이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bit끼리 AND를 한다는 거예요. 즉, 둘 다 1일 때에는 1이고 하나라도 0이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비트들끼리 AND, 그래서 이걸 비트와이즈 AND라고 해요. 얘는 X에 대해서 not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X를 나타내는 각 비트들 32bit, 이 각 비트들을 0은 1은 1로, 1은 0으로 해서 비트와이즈 not 연산을 해요. 그 다음에 G하고 비트와이즈 AND를 또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라운드 동안은 parity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돼서 x, y, g를 또 비트와이즈로 각각 동일한 위치에 있는 비트들끼리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라운드 동안은 요 maj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돼서 x, y랑 비트와이즈 AND, xg랑 비트와이즈 AND, yg랑 비트와이즈 AND 연산을 하고서 그 결과들을 다시 익스클루시브화. 그리고 마지막 20라운드는 또 parity를 또 다시 한번 수행을 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된 결과값에, 그리고 A는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또 더하고, 그리고 2가 또 여기서 또 더해졌죠? 2는 그냥 바로 더하고, 그리고 아까 확장에선 WT 값 더하고, 얘는 T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KT라고 하는 값을 또 더해요. T가 붙었다는 건 T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T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FT가 T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함수 구분했던 것처럼 이 KT도 요 각각 20라운드 각각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KT까지 더해서 이게 다 더해진 게 T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설명한 게 지금 요 파트가 된 거죠. 이 붉은 파트가 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T를 구하고, 보면 D는 2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D 값이 지금 2로 가고 있고, 그리고 원래 C 값은 D로 가고 있죠.
원래 C 값은 D로 가요. 그 원래 B 값은 로테이션 한 다음에 C로 가요. B는 로테이션 한 다음에 C로 가고, 그 다음에 A 값은 B로. 그리고 T 계산한 거, 이 T 계산한 거는 이게 새로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쪽만 주로 연산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것과 비슷한 구조를 여러분들 이미 봤어요. 뭘 봤냐면 여러분들 DS 있죠. DS 어떻게 해요? DS 있으면 한쪽만 계산해서 이게 또 섞이죠. 그래서 DS는 이 브랜치가 두 개인 거고, 이 나뉘는 게 두 개인 거고, 지금 요 샤1 같은 경우에는 이 5개로 나뉘어서 그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만 연산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시프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DS와 비슷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 A, B, C, D, E에 얘 값을 더해서 요 새로운 요 H0, 1, 2, 3, 4를 구해요. 그럼 이게 다이제스트 값이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다이제스트 값을 나타낸 H0, 1, 2, 3, 4 위에 요 I라고 하는 게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I번째 블록까지 했을 때 다이제스트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 단계 다이제스트 값에다가 지금 계산된 A, B, C, D를 구해서 현재 다이제스트 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맨 처음 블록은 그 이전 단계가 없죠. 그러니까 M1에 대해서는 얘는 뭐냐면 I에다가 1넣으면 0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0, 0, 0, 0, 0이 나오는데 그 값은 뭐냐면 아까 A, B, C, D를 맨 처음에 초기할 때 사용됐던 값 있죠. 그게 바로 H0이 0, H0이 1, H0이 2, H0이 3, H0이 4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요 이니셜 다이제스트 값이 있어요. 이니셜 다이제스트 값을 요 A, B, C, D, E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확장하고 아까 A, B, C, D에 대해서 80라운드 동안 연산을 해가지고 A, B, C, D를 구한 다음에 그 이전 블록의 다이제스트 값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첫 번째 블록이었으면 얘는 초기 값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요 다이제스트 값을 구하면 그 다음에는 요 A, B, C, D를 초기화 요 과정은 두 번째 블록부터는 안 해요. 이거는 첫 번째 블록 하기 전에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블록부터는 아까 W 확장하고 그 다음에 A, B, C, D 계산하는 이 과정을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A, B, C, D가 계산되고 그 이전 블록의 요 다이제스트 값이겠죠. 그 이전 블록의 다이제스트 값과 80라운드 동안 요 W랑 섞인 요 A, B, C, D에 얘네들 각각 이렇게 더해가지고 새로운 다이제스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블록이 또 나오면 초기 없이 A, B, C, D, E가 또 계산되고 그럼 과거의 값을 다시 더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고 새 블록이 나오면은 또 과거의 값을 여기다 새롭게 더해가지고 또 새로운 또 다이제스트 값을 또 계산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이제스트의 A, B, C, D, E를 누적해 가는 것이 수행되게 돼요. 자, 다음은 SHA-25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A-256도 마찬가지로 메시지를 512bit씩 처리를 하는데 이 다이제스트가 256bit이에요. 256은 32 곱하기 8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다이제스트를 나타내는 이 변수가 아까는 5개였죠. 160bit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56bit, 즉 32 곱하기 8이라서 이 8개의 값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아까는 A, B, C, D, E 5개만 있었는데 지금 3개가 더 추가돼서 H까지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연산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개수만 달라요. 아까 5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3개 더 추가해서 8개의 다이제스트를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값, 초기 상수값 이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서 그 다음에 블록이 들어오면 걔를 마찬가지로 0에서 15까지 16개의 W 값을 나타내고 확장하고 W 값을 확장하고 확장된 W를 요 A, B, C, D, E에 섞어서 섞는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근데 이때 반복하는 횟수가 아까는 80이라서 0부터 79였죠. 근데 지금은 0부터 63이에요. 그래서 이 라운드 수가 또 달라요. 그래서 W 확장하고
WT를 섞는 과정을 반복하고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A, B, C, D가 나오면 그 이전 블록에 대한 요 다이제스트 값을 각각 더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새로운 얘를 만들고, 이제 또 새로운 블록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초기화는 안 하고 다시 초기화 없이 W 확장해주고 W 섞어주고, 그러면 과거의 직전 블록의 다이제스트에 대해서 새롭게 구한 A, B, C, D를 각각 더해줘서 새로운 다이제스트 만들고, 새로운 블록이 나오면은 또 W 확장하고 W를 섞어서 A, B, C, D를 계산하고, 그러면 이전 블록의 다이제스트와 지금 새롭게 계산된 A, B, C, D, E, F, G, H를 또 더해가지고 새로운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이 과정을 새 블록이 입력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에 계속 값이 누적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W를 확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512빗 메시지가 들어오면 샤워과 마찬가지로 W0부터 W15까지 나타내요. 그리고 이거를 W63까지 확장을 하게 돼요. 이게 좀 라운드가 총 64라운드라서 0부터 63까지 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W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T에다가 16을 넣어보면 14, 9, 1, 0. 그래서 W16을 만들어낼 때에는 0, 1, 9, 14 가지고서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조금 다르죠. 아까 샤워 같은 경우는 이스컬시 5월을 하고서 로테이션이 수행됐는데, 여기는 시그마라고 하는 0과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거친 다음에 여기 덧셈을 또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시그마 0과 1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지금 레는 앞서 샤1에서 봤던 로테이션 하는 건데, 지금 R이라서 로테이션 라이트예요. 오른쪽으로 7빗, 오른쪽으로 18빗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SH로 됐죠. 얘는 시프트 라이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3빗 라이트 시프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3빗이다. 그러면 오른쪽 3빗은 그냥 날아가고 맨 왼쪽에 그냥 0을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테이션 없이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시프트만 발생하는 게 시프트 라이트를 수행을 한 거예요. 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 하는 것과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 시프트 하는 것을 섞어서 이 시그마 0과 1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W1에 대해서 시그마 0, W14에 대해서 시그마 1 이걸로 수행을 하고, 얘네들을 더하고 해서 W16을 만들어내죠. W17을 만들 때에는 그 다음 각각 오른쪽에 있는 애들 가지고서 똑같이 연산을 해서 W17, 18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지금 얘는 더하기를 나타내요. 이 더하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W 값뿐만 아니라 모든 값들이 다 32빗 값들인데 얘네들을 더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2빗 값이 있는데 더하게 되면 얘는 32빗이 아니라 33빗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럼 32빗을 벗어나는 맨 위에 있는 이 빗은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없어지고 최하위 32빗만 그냥 취하는 연산이에요. 이 덧셈은.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는 빗은 그냥 사라지는 걸로, 그냥 여기 있는 게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덧셈이에요. 여기 있는 덧셈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도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확장한 WT 값을 이 ABCD, EF, G, H에 섞을 거예요. 샤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게 다이제스트가 32빗 데이터 5개로 표현해서 이 5개에 대해서 연산을 했는데 지금은 이 3개가 더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시프트 발생하고 새롭게 계산된 A를 A로 사용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샤원과 동일해요. 단지 8개가 됐기 때문에 이 브랜치가 그만큼 더 많아진 것 뿐이에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점이 T1인데 그럼 H
그냥 더하고 2는 요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고 이때 시그마, 요 대문자로 표시된 요 시그마는 아까와 다르게 다 로테이션 라이트예요. 다 로테이션 라이트를 하고 요 시프트 값은 시프트 하는 양은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다 이스크루시브어를 하고 있죠. 아까 시그마 01 소문자로 표현했던 거는 여기가 그냥 시프트 라이트였는데 요 대문자로 표시된 요 시그마는 다 로테이션 라이트예요. 그리고 요 비트 값도 조금씩 다 달라요. 자, 그래서 E에 대해서 시그마, 그리고 EFG에 대해서는 요 CH. 요 CH는 아까 이 샤1에서 사용됐던 그 CH하고 동일한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각각 나온 값을 H도 더하고 CH 값도 더하고 시그마 원한 결과도 더하고 WT, KT까지 다 더해서 T1을 만들어내요. 자, 얘네들 다 더해서 T1 만들어내고 그래서 요 보면 요 4개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A, B, C 가지고 A는 시그마 0, 그리고 A, B, C는 요 MAJ라고 하는 요 함수. 얘도 아까 샤1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함수예요. 그래서 요 두 결과를 더해서 T2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G는 Shift, F도 Shift, E도 Shift 요걸 나타낸 거고 근데 D는 아까 T1을 더한 다음에 Shift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그 다음에 BC도 Shift, Shift, A도 Shift 그 다음에 T1과 T2를 더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A로 만들어요. 그게 요거죠. 그래서 나머지 A를 제한 거는 뭐 D는 T1을 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거의 Shift를 주로 수행하고 A만 새로운 값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 아까 샤1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이 보안에서 사용된 해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시 함수는 그 입력의 범위가 출력보다 더 큰 이러한 매핑 관계를 보통 해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입력보다 더 범위가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출력을 다시 입력적으로 매핑하는 것은 어렵게 되겠죠. 다수의 점이 한 점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역방향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방향 함수를 또 해시 함수라고도 또 부르게 되고 특히 보안에서는 사용된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출력이 크게 변해서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서 사용된 해시 함수는 안정성과 관련해서 일반형성과 이 충돌 방지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보안에서 사용되는 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블루 감옥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해시 전용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해시 전용 알고리즘으로 샤1과 샤256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지가 길면 이걸 블록 단위로 처리를 하는데 이 마지막 블록을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해요. 만약에 512bit씩 블록을 나눠서 처리를 한다. 그럼 그 메시지 뒤에는 이렇게 0x8000가 이 길이 정보를 넣어줘서 이것을 덧붙여서 512 단위로 이 블록을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 부분이 440bit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얘네 그냥 덧붙여서 한 블록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 메시지 부분이 440bit보다 더 길다 그러면 얘를 둘로 나눠서 0x8000 덧붙여서 메시지까지 합쳐서 512bit딱 맞춰서 한 블록 처리하고 얘의 나머지 부분 00000 부분과 이 길이 정보를 합쳐서 한 블록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최소 1바이트, 얘는 8바이트를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요. 만약에 마지막 블록이 그냥 512bit 딱 맞았다 하면은 얘네 그냥 없이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한 바이트, 얘 8바이트 무조건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블록이 512bit이었으면 그 메시지 블록 그냥 처리하고 얘네들로만 이루어진
한 블록을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0으로만 채우면 되지, 0으로 그냥 채워서 그냥 처리하면 440빛보다 이하일 때, 초과할 때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메시지의 맨 뒷부분이 0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메시지의 맨 끝부분이 0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뒷부분을 채운 0인지 이거를 서로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메시지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이제스트 값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이진수로 나타내다 보면 맨 뒷부분 0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 0이 이 패딩, 이 덧붙인 0인지 원래 메시지가 갖고 있는 0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0x8000과 길이 정보를 추가를 해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에 따라서 메시지 길이에 따라 이 마지막 블록을 처리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샤 알고리즘 중에서 이 샤1과 샤256에 대해서 살펴봤죠. 둘 다 이 메시지를 512bit씩 끊어서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처리를 했었어요. 샤1 같은 경우에는 각 512bit 요 메시지 블록에 대해서 80라운드 동안 연산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 다이제스트 값이 160bit으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샤256 같은 경우에는 64라운드 동안 연산을 해요. 그리고 이 결과가 256bit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 160bit은 32bit 데이터가 5개, 얘는 32bit 데이터가 8개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동작이 맨 처음에 이니셜 다이제스트 값을 설정을 하고 그 값을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또 변수에다 넣어놨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입력 값을 이용해서 이 W 값을 정의를 했었어요. W0부터 15까지. 그 다음에 라운드 값에 따라서 이거를 더 확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WT는 메시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에요. 그럼 이 메시지에 따라 달라진 이 W 값을 아까 A부터 H, 샤워는 A부터 E까지, 요 샤256은 A부터 H로 나타냈던 이 변수에다가 이 W 값을 섞었었죠. 섞고 나서 마지막에 구한 요 A부터 E 또는 A부터 H 값을 요 다이제스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직전 블록의 다이제스트 값에다가 요 A, B, C, D, E, F, G, H 값을 더해서 누적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요 다이제스트를 매 블록마다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새 메시지에 대한 게 아니면 얘는 맨 처음 한 번만 수행을 하고 블록에 대해서는 요 과정만 계속 반복을 수행하는 거죠. 요 과정만 계속 블록을 요 과정만 새 블록에 대해서 계속 수행을 함에 따라서 블록이 들어올 때마다 이 다이제스트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블록까지 되면 그때까지 나온 다이제스트 값을 출력해서 그 값을 최종 값으로 사용하고, 또 새롭게 해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초기화 시키는 것부터 다시 수행을 하게 돼요. 초기화 없이 다시 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를 이어서 해싱하는 걸로 연산이 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초기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이어서 연산이 하는 걸로 취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초기화를 하면은 이제 새 메시지로서의 해싱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배운 샤1과 샤256은 수식을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외우기는 또 어렵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었지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살펴보면 그 사용된 연산들이 뭐가 있냐면 더하기와 AND와 exclusive or not, 그리고 shift 로테이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더하기 AND exclusive or not shift는
CPU에서 제공하는 그 인스트럭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나 스마트폰에 두뇌 역할을 하는 CPU가 있죠. 걔네들이 이 연산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션은 직접 바로바로 못하지만 뭐 시프트나 오어 연산들을 조합해서 이 로테이션도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CPU가 연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연산들은 CPU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연산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뭐 앞서 살펴봤던 AES 같이 AS에서는 뭐 갈로아필드 2의 8승상에서의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연산들은 CPU가 연산하기가 매우 좀 힘들어서 뭐 하드웨어 가속기 등이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연산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냥 테이블 값을 가져오는 방식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샤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연산이 워낙 간단한 연산이고 그냥 여러분들 PC 스마트폰에 있는 CPU가 그냥 직접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산이기 때문에 테이블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직접 연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AS나 DS 같은 것보다 샤는 여러분들 C로 만들기에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폼은 이렇게 해서 코드 보여준 거였죠. 그거를 C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조금만 변경해서 그냥 적어주시면은 쉽게 샤1, 샤256을 여러분들이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샤1과 샤256 그 코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코드를 보면 어떻게 계산됐었지 하는 그 과정들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